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가장 많이 되는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이상기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환경으로 환경으로 관련 하면은 이슈들이 어지간하면 맞아요. 네. 왜냐면은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번에 우리 여름도 너무 일찍부터 더웠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역대급 가뭄에다가 지금 뭐 유럽은 뭐 40몇 도, 41도? 우리나라도 좀 왠지 옛날에 비해서 기후가 좀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예. 그런데 이런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요, 바로 탄소와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 속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줄이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탄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실 강상욱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상 속 탄소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정보를 알려주실 중요하죠. 네. 김나나 산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활력 충전소의 가족입니다. 정정화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탄소 줄이기 잘 공부해서 지구를 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열심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할게요. 맞아. 우리 각자 열심히 해야 돼요, 네네. 진짜.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무려 7억 200만 톤에 달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내가 탄소를 발생시킨다? 네. 내가 뭘 했길래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일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늘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1인이 살면서 만들어낸 이 탄소 배출량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저는 그 관계 있잖아요. 뭐 때문에 뭐가 발생하나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기준을 보면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무려 7억 200만 톤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가 10인데요. 탄소 배출량은 세계 7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배출량이 많은 나라인데요. 예.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관련해서 탄소 배출량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갑자기 죄인이 된 느낌이라서 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해왔던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탄소 발생한다 이렇게 막 하니까 뭘 어떻게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네,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탄소 배출의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에너지 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 우리가 지금 냉방, 난방할 때도 에너지가 쓰이죠. 수많은 우리 전기 제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기를 쓴다는 건 결국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돌리면 이산화탄소 어마어마한 양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동차를 타죠. 근데 자동차는 보통 디젤차, 휘발유차, LPG차 이런 건데요. 그런 걸 그냥 연소시키면 바로 또 이산화탄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타면 무조건 환경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도 그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 오염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철강, 식품, 종이, 기계, 뭐 농업, 무슨 뭐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 모든 과정에서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됩니다. 전기를 사용한다는 곧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다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회용품도 그런 의미인가요? 일회용품. 네, 맞습니다. 사실 일회용품 같은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그게 재활용이 100% 다 된다면 그나마 좀 덜하긴 하는데요. 일단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가 많이 쓰이고요. 그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또 많이 쓰이고요. 근데 그걸 100% 재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땅에 묻거나 아니면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태우는 과정에 또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7이라는 게 난 약간 안 받아들여지는 게.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는 우리 재활용 그런 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사실은 다른 나라는 그 신경 안 쓰는 나라도 좀 있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경 쓰는 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위권인지 몰랐네요. 의외의 성적을. 나 진짜 좋아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이 탄소 배출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이상기후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럽의 이상기후를 살펴보면요. 지난 7월에 영국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무려 363년 만에 최고로 더운 여름을 겪었다고 하고요. 예. 스페인과 포르투갈 경우에는 무려 45도 넘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은요.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각종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집단 자살이 될 것이라고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빙하도 뭐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년보다 3주나 일찍 폭염이 시작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열 질환자가 무려 8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나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추세가 계속돼서 50년 뒤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 국토가 아열대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아열대 기후가 되면요. 1년에 160일 정도가 여름이 되는 겁니다. 결국 1년 중에 절반이 아열대 기후가 되는, 여름이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농담 삼아 봄, 가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익숙하게 너무 많이 짧아졌잖아요. 들었거든요. 네. 있는지 잘 모르면 바로 여름 되고 네, 가을인지 네. 모르면 겨울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다시 빙하기가 와서 사람들이 다 얼어 죽고 막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설국열차도 보면은 다 완전 꽁꽁 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이고 또 거창하지만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예, 우리가 지킵시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 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당신의 활력 충전소 애청자라고 하시는 우리 60세의 그 김활력 씨의 일상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배출이 많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 그 당신이 김활력 씨였어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그렇게 칩시다. 네네. 네, 칩시다. 자, 김활력 씨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6시에 기상을 하셔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욕실로 갑니다. 자, 욕실에 가서 출근 전에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양치만으로도 탄소가 발생한다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수도꼭지를 1분간만 틀어놔도요. 그 낭비되는 물의 양을 제가 계산해 보면 약 12에서 20리터 사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물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양치컵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물을 썼는데 왜 탄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들 정말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수돗물의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물을 깨끗이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기가 사용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돗물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고 물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탄소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는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네.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네, 다 맞습니다. 그게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치만 했는데도 이미 지금 탄소가 발생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이만 닦았어요, 이만. 이제 샤워를 하러 가야겠죠. 자, 출근 전에 샤워를 하려면 머리부터 감아야 됩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한 20분 정도의 샤워를 좀 했습니다. 예. 자, 요렇게만 했는데 또 탄소가 발생했어요, 그렇지.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샤워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번 또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샤워 시간을 딱 1분만 줄이셔도요. 계산해 보면 연간 가구당 감축할 수 있는 이산탄소량이 약 4.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때 무조건 샤워 시간은 줄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샤워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거든요. 바로 리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리필 제품을 구입하면 환경에 70% 정도 덜 유해하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 매장도 있어요. 통 가져가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가서 방문해가지고 내용물만 담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샴푸, 린스, 바디워시 용기 같은 거 재활용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해야겠다, 정말로. 그렇다니까. 그죠? 네. 저는 그거 다 씻어서 이게 씻으면 거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머리 다 감겨요. 네. 그 희한하게 화수분이야. 근데- 계속 나와. 근데 봐봐. 제가 하나 시합도 그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재활용을, 리필을 하는 건 좋은데, 리필 용품을 그냥 부으면 안 돼요. 네. 거기를, 물기를 다 닦아서 말린 다음에, 아니면 곰팡이가 다 슬거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갑자기 곰팡이를 뒤집어 쓴 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갑자기 간지러워. 여러분 위생도 신경을 씁시다. 탄소도 탄소지만. 네. 네.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하는 모든 플라스틱이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심지어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 대표적인 게 시간, 일손, 예산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쓰레기로 처리돼서 아예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태우면요 어마어마한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양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를 좀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이 한 번 3번 정도 펌핑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 펌핑으로도 충분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씻기만 했는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출근길 회사까지 자동차로 운전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미 출근만 했는데도 죄인처럼 탄소가 또 발생했어요, 선생님. 탄소 덩어리입니다 지금. 한혁 씨. 움직이면 탄소예요. 아니, 운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탄소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당연합니다. 사실은 휘발유, 디젤, LPG 이런 걸 당연히 이걸 연소하게 되면요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요 연간 약 159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좀 어마어마한 효과죠. 항구로 심기도 힘든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급가속, 급출발, 급정거만 하지 않으셔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전철 자주 타는데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 얘기 네, 들으니까. 맞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예요? 주행거리 감축, 친환경 운전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고요.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 원부를 입력하시고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그리고 계기판 사진로 제출해서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주행거리를 감축을 했다. 내가 이걸 실천을 했다. 네. 그러면은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뭘 줘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 적립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현금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나라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맞습니다. 지구도 네. 살리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정보 알아봤고요. 자, 이제 회사에 도착했는데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김한력 씨는 또 일회용 컵에 커피를 또 한 잔 마셔야 되나 봅니다.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또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제 회사로 갑니다. 이때 상쾌한 아침을 시작했지만 또 탄소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회용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요 프랜차이즈에서는 텀블러 휴대하시면 할인도 해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걸 사용하시거나 또는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쉽진 않다. 내 지금 내가 조용하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참 빨대에 빨아먹는 게 아니, 나도 지금 나보다 저만 해도 지금 또 이거를 들고 왔잖아요. 아니, 나도 일회용 커피를 여기서 잔에다가. 네? 빨대. 나 탄소를 발생시켰네. 우리는 반성해야겠다, 그죠? 이거 어떡하나.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 꽂지 않게끔 요게 앞에 이렇게 돼 있기는 이렇게 한데요. 나와요. 아니 근데 드시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마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게 또 맛이 안 나. 여기 빨대가 꽂 죄송합니다. 저는 실천하겠습니다. 아니, 뭐 일상생활이고 부럽다. 이게 뭐 습관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하시면 되니까요. 네. 아직 뭐 이제 시작이에요. 뒤로 갈수록 죄책감은 더 많이 들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3장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이제 오전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 출근도 안 했어요. 이제 테이크아웃 했고요. 자, 이제 회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버튼을 누르는데 빨리 안 오니까 여러 버튼을 계속 그렇지. 문 닫힌 버튼을 계속 1호기, 2호기, 누릅니다. 3호기를 다 눌러놓으면 이제 누가 네네. 먼저 오나 눈이 왔다 갔다 해야지. 눌러놓고 본인만 탔으면 빨리 올라가려고 버튼을 누르죠. 아하.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죠, 선생님. 사실 일상에서 엘리베이터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잘 아시겠지만 되게 무거운 게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닫힌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 뭐 그런 것도 일단 등장이 시작했고요. 결혼부터 계약하시면 이게 결국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셔도요.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사람당 4.6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하시고요. 가급적이면 계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떡하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 오르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20층에서 근무한단 말이에요. 나 지금 그 말하려는데 집이 22층이야. 아니 하여튼 뭐 그래요. 회사에서 그래서 20층까지 도가니가, 걸어 올라갔더니 도가니가. 땀이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20분. 그러면서 물을 20분을 썼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 다 엘리베이터. 하여튼 20층은 알아서 타고 올라가는 걸로. 자,